외교가 없는 나라의 국민은 파리 목숨이나 마찬가지죠. 문전비가 혼밥을 당하는 동안 우리 국민의 목숨값은 파리만도 못하게 전락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혼밥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외교 왕이고 외교 천재고 이게 파시즘이에요. 예? 지금 푸틴이 헛소리하는 게 파시스트라는 본인이 파시스트라고 인정하는 거죠. 예? 모든 전 세계 대다수의 나라가 문전비를 우습게 여기고 있는데 혼자서 착각하고 있고 발족 노면이 해외에 나가면 왜 발족 노면 얘기 안 하고 왜 박정희 대통령만 얘기 안 하느냐. 그게 바로 발족 노면이 파시스트란 얘기지. 국내에서만 발족 노면 하지 해외에서 누가 인정해요? 아무도 인정 안 하지. 예? 당시에 발족 노면 임명하는데 관여했던 부시나 좀 챙겨주지. 그 부시가 발족 노면 때 왔잖아. 예? 부시가 예? 국유원이 임명한 거지만 그 와중에 부시 예? 부시 라인이 예? 발족 노면 국원 귀족 중에 발족 노면을 추천한 게 부시 계열이거든. 부시 계열이 부시 가문 계열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해골 종단 부시 국원 귀족파가 발족 노면을 임명한 겁니다. 말하잖아. 국위원 귀족들 추천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부시가 한국에 온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그렇죠. 저도 존경해요. 김구 선생과 이승만 대통령을 둘 다 존경합니다. 외교의 달인이라고 얘기했죠.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사 교科서도 지나치게 국방 고대사, 무장투쟁 중심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원래 무장투쟁 중심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언제 바뀌었냐면은 이게 이제 그 국유원 방침 때문에 그래. 분단 체제를 유지하려니까 인드라 강조했잖아. 좀 한국학을 했던 걔가 인드랑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바뀌려면 분단 체제가 극복이 돼야 돼요. 분단 체제 국유본이 그 분단 체제에서 통일 체제로 바꾸면 그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 2025년 2025년 이후로는 이제 통일 체제로 전환이 돼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분단 체제다. 그러니까 분단 체제니까 근데 대한민국과 북한의 국력 차가 엄청나잖아. 그러니까 이 엄청난 것을 메꾸기 위해서 분단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부분에서 반쪽 일성에 대한 과도한 칭찬, 그 다음에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감빵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고, 그 다음에 교과서를 형편없이 이렇게 쓰게 하는 이러한 식으로 했는데, 이게 통일체제로 이제 바뀌면 이게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통일의 당위성이 등장하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아무 때나 역대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유럽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서도 막 예를 들면 나폴레옹에 대한 재평가 이런 게 그냥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나폴레옹을 재평가해라 하고 국위원이 미션이 내려왔기 때문에 나폴레옹에 대한 재평가가 되고, 영국 역사에 대한 재평가, 인드라 얘기했죠. 엔클로저 운동에 대한 재평가. 과연 영국은 엔클로저 운동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가 됐나? 아니다. 이러면 최신 역사, 영국의 최신 역사학이 이렇게 나온 건 국위원 미션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국의 어떤 역사 이런 것도 그냥 우리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외본이 미션을 내려줘야 돼요. 이제 분단 체제에서 통일 체제로 간다 그러면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고 새로운 연구 논문이 나오고 그럴 겁니다. 지금은 국외본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렇게 통일 체제로 관련 어떤 논문이 나오려면 막고 있을 거예요. 분단 체제를 강조하는 논문은 좀 키우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어둠의 시절이긴 하지만 성렬형이 희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 새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렬형이 새벽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소득 100달러도 안 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미군이 군대를 파병해 수많은 젊은이들을 목숨 걸고 싸우게 하고 영구 주둔하고 동맹까지 맺게 만든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승만 대통령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지인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역사 공부하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깜놀하던데요. 그렇죠. 지금 유튜브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이다, 매국노다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까는 놈들이 어떤 놈들이냐 아니라 얘기잖아. 예? 걔들이 반미 친일 분자예요. 예? 예? 반쪽 문제 연구소라고 이라 강조하는 반쪽 문제 연구소 걔 애비가 친일파예요. 친일파, 악질 친일파라고. 걔들 이 내로남불 반쪽 문제 연구소, 미네르바가 아니라 걔 누구지? 두루킹 후원낸 놈들이 후원낸 게 반쪽 문제 연구소거든. 걔네. 예, 반쪽 문제 연구소. 요 놈들이 내로남불이라고. 예? 반미 친일은 은폐하고 덮고 잘한다라고. 예? 친미 친일 하는 분들만 집중적으로 깐다 이거야. 이게 반미 친일. 내가 강조했죠. 반미 친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 여태까지 분단 체제였기 때문에 반미 친일을 키운 거예요. 국유본이. 말하자면 흥룡 애들 시키든 뭐라든 이런 식으로. 예? 반쪽일성 가문도 친일파지만 애비가 친일파냐, 말 팔던 친일파네요. 예? 그리고 북한 내각도 지 인척들이 다 친일파냐, 걔 친일파 가문이야. 예. 멋있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얘들아, 핵심만 말씀드리면, 통일체제로 가면 이제 친일, 친미 친일 이런 게 주류가 된다 이거죠. 지금은 친미 친일파가 주류가 아니에요. 여기서 또 여러분들 오해하고 있는데, 한국에 지금 친미 친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친미 친일이 아니에요. 반미 친일이에요. 반미 친일. 근데 겉으로는 친미 친일을 내세우는 애들이 알고 보면 반미 친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반미 아베빠 입장에서는 일본이 우선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대한민국 시민들이 친미 이익을 바라지 않아요. 겉으로만 친미지 속으로는 반미 이익을 기대해요. 왜냐, 태평양 전쟁 때 어땠어요? 일본의 입장은 반미였다고. 반미. 일본이 우선이어야 돼. 예를 들어서 한국의 우파더러 이렇게 선택해. 미국과 일본이 전쟁하면 어느 편 들 것이냐? 일본의 편 들어라. 이렇게 세뇌를 당한 놈들이 있다고. 그게 겉으로는 친미 친일이고 속으로는 반미 친일 애들이야. 반미 아베빠, 산케이, 문해춘지 애들이 가르치는 건 일본과 미국이 전쟁했을 때 누구 편 들 것인가? 미국 편 들지 말고 일본 편 들어라. 이런 게 겉으로는 친미 친일 주장하면서 속으로는 반미 친일 애들이라고. 지금 이런 애들이, 이런 썩어빠진 파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다. 이게 좌우의 파쇼들. 결론은, 핵심은 반미 친일이에요. 반미 친일. 이건 잘못됐다. 일본의 주류는 친미예요. 일본의 주류는 친미라는 거 잊지 마세요. 한국의 주류도 친미가 돼야 돼요. 지금 한국의 주류는 반미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걸 바꿔야 돼요. 한국의 주류는 반미에서 친미로 가야 됩니다. 겉으로만 한미 동맹이 아니라, 한국의 주류들이, 주류 사회가 반미에서 친미로 가야 되는데 지금 40, 50대가 반미예요. 얘네들이. 썩어 빠졌죠. 파시스트, 기득권 파시스트라고. 현재 한국의 4050 세대는 파시스트래요. 파시스트. 이거 굉장히 위험한 세대입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2030 세대가 친미 무장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으로, 이 파쇼, 일루미나티, 이 4050 세대를 타파해야 돼요. 이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요. 이 4050이 오늘날 모든 대한민국의 적폐예요. 제가 볼 때 이 세대가 바뀌어야 돼. 이거 바뀌려면 이 반미 사상을 바꿔야 됩니다. 친미 사상으로.
겉으로만 친미하는 애들도 정신 차려야 된다 이게. 일본 애들 그 밤에 아랫바다에 놀아나는 거다 라는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운전비 일당에 대한 기록을 샅샅이 뒤져서 교과서에 기록해야 돼. 하나하나씩 백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잘못됐다고 하나하나씩 예? 팩트로 딱 해가지고 예? 법에 넘길 건 다 넘겨야 됩니다. 예? 다시는 이런 정부가 나오면 안 된다고. 나 또를 무섭게 여기는 사람이지만 또리 말했잖아. 다시는 이런 운전비 같은 애들이 나오면 안 된다고 하잖아. 또리 걔가 제명박이긴 하지만 예. 다시는 이런 정부가 나오지 예, 정권이 파시स्ट 정권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예. 후손들이 이거 잘해야 돼요. 성렬형이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예?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잖아. 푸틴이 왜 미친 짓을 하냐? 아니 막 그 민간인한테 미사일 쐈다고 예? 지금 막 흥분하던데 신인규 선생이 예? 대피하려는 민간인들 역에 스테이션 역에서 기다리고 있는 광장에 미사일 떨어지고 수많은 시신들이 죽었다. 참상이 일어났다. 어떻게 왜 이런 미친 짓을 저지르는지 모르겠다 하는데 저는 필연적이라고 봐요. 보세요. 지금 전쟁이 2차 대전 지금 뭐 2차 대전 무슨 70년 전 전쟁처럼 2차 대전 전쟁처럼 6.25 전쟁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작전 교본이나 모든 게 2차 대전 교본이에요. 그동안 전쟁을 치러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마찬가지로 걔네들의 그런 머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예? 히틀러만 나쁜 짓을 벌였습니까? 파시오 짓을 벌였어요. 스탈린도 파시스트 아닙니까? 겉으로야 승전국이었지만 예. 히틀러가 얼마나 독일 민간인 독일군이 아니라 독일계 시민들에게 동유럽의 당시에 독일계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강간하고 죽이고 파시오 짓을 저지르는지 아십니까? 연합국 승전국이기 때문에 그게 묻혔죠. 역사에서. 예, 오죽하면 동독에 있던 수많은 독일계 국민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서독으로 넘어왔겠어요. 그래서 애초에 국유원이 기획했던 동서 분단 체제가 무너질 뻔했어요. 동독계 독일계 시민들이 전부 막 서방으로 서유럽으로 탈출하려고 하니까 난민들이 발생하니까 그걸 막으려고 했다고. 그거 안 막으면 무너지니까 냉전 체제가 국유원이 설계했던 게 얼마나 스탈린이 파시오 짓을 했으면 그렇겠을까요. 근데 은폐됐고 묻혔죠.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미국은 그런 2차 세계대전이나 6.25 전쟁 중에 일어났던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서조차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의도적으로 일으키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4.3도 그런 거거든요. 이거 4.3은 분명히 역사적인 여러분들 현실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4.3은 분명히 자유파시오가 일으킨 폭거예요. 4.3은. 근데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제주도민이 희생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성렬형이 나서서 얘기하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민주사회라면 자유사회라면 당연한 건데 푸틴이 그런 여태까지 소련 공산당이 그런 거에 대해서 사과 반성합니까? 안 하잖아. 맹꽁이 시파르가 천안문 항쟁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합니까? 안 하잖아. 반쪽 일성이 반쪽 정은 가문이 6.25 전쟁에 사과합니까? 안 하잖아. 여태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뭐래? 사과 한마디 없지. 연평해전에서 사과해? 안 하잖아. 판문점 도끼마당에 대해서는 그건 뭐 과격 분자의 짓이었다.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거 몇 마디 한 거. 왜 뭐가 있어? 안 한다고. 진심 어린 사과 여태까지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 놈들은 또 일으킨다 이거죠. 푸틴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군대도 마찬가지라. 그런 게 역사적 반성이 되고 교과서에 기록되고 러시아 국민들이 그걸 기억하면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해도 된다고 여기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문전배 파시오 일당의 모든 폭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다 범죄 감옥에 보내야 된다고. 그거를 뭐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문전비 일당에 대해서 범죄자들을 다 감방에 보내야 돼요. 그게 진짜 진정한 적폐천성이야. 적폐란 표현을 제일 먼저 쓴 게 박근혜 대통령이더만. 예, 걔들이 했던 적폐는 청산은 가짜 적폐고, 그래서 국민적 분노만 일으켰고, 제대로 된 적폐 청산을 해야죠. 그게 진정한 국민 통합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문전비만 따니까 문전비 일가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심판해야 됩니다. 이것은 인류를 위한 이거는 복수가 아니에요. 정치보복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후손을 위한 것이고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다시는 푸틴과 같은 전쟁광이 나타나지 않게 해서. 한국의 푸틴 누구야? 문전비 아니에요. 이런 문전비 따위를 철저하게 다시는 문전비 같은 거 애들이 나오지 않게 해서라도 철저하게 응징을 가야 됩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발을 못 디디도록 대통령 같은 따위 꿈을 꾸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 동정심을 갖지 마세요. 연민이나 조국 따위에. 지금 일부 우파들이 조국 따위나 이렇게 연민의식을 가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인드라 좋아하잖아. 20년 넘었어요. 근데 인드라가 박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박바라면 유승민을 미워야 되잖아. 이준석을 미워야 되는 게 박바의 운명 아닙니까? 저는 이준석 안 미워하잖아. 유승민 안 미워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인드라 아무리 좋아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신이 아닌 이상 잘못한 게 있거든. 대통령 재직 시절에. 그것까지도 다 잘못한 게 없다고 여기는 건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충신의 역할이면 그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눈밖에 났다. 그런 것은 그런 거라면 저는 다르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하고 그건 별거죠.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는 거하고 별거입니다. 제가 그 넘어가고요. 국내 문제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17분 남았네요. 그래서 한미동맹의 중요성, 용산 이전이 시대정신이다. 성렬이랑 험프리스 방문 깊은 뜻은 당선인이 평택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죠. 북한 보란 듯 캠프 험프리스 찾은 성렬형, 강력한 한미 억제력 강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일정 예비비가 조금이지만 통과됐죠. 어차피 이럴 건데 자식이. 문전비. 국방부 이사업체 계약했고, 위기관리 참모훈련, 상반기 한인연합훈련. 이거는 어쨌든 연합훈련은 현재 성렬형 책임이 아니죠. 문전비 책임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전비가 막바지에 무슨 개시효를 하지 않겠냐고 걱정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국유보훈이 물샐 틈 없이 문전비에 수갑을 채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전비에 그 수갑을 채워놨기 때문에 딱히 다른 행동은 못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이 책임은 성렬형 책임도 아니고, 그리고 4월달에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이한TV에서는 걱정 많이 하시던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한TV는 어쨌든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한TV가 조금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한개님 잘하고 있잖아. 아침 한개님. 자,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북한의 강력한 점검 메시지 1타 3피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박진.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핵심 가치 공유 양국 신뢰 바탕. 그래서 지금 외교부 장관 얘기도 나오는데, 박진이 외교부 장관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요. 근데 박진 의원이 할 역할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 장관도 좋지만 외교부 장관은 또 다른 분이 맡을 수도 있고, 저는 박진 의원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샤먼 이렇게 성렬형 당선인 축하. 미한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 평화 안복 번영 신축이다. 이 표현 아주 흥미로워요. 인도는 여태까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한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샤먼은 그 너머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이 그 너머는 뭐겠습니까? 인도태평양 그 너머라는 것은 저 인도태평양 개념에는 중앙아시아가 없거든요. 예. 그럼 중앙아시아까지 한국이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인가요? 예.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 이런 문제, 몽골 이런 문제까지도 아직은 영역 밖인데 셔먼이 굉장히 엄청난 말을 했네요. 예. 그 너머는 중앙아시아.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리고 이제 인드라말 대주죠. 조지 캠벨, 이분이 캠벨이 이 인드라 저번에 얘기했던 울브라이트 라인 중 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 조지 캠벨. 인드라하고 거의 노선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드 환영한다잖아요. 오코드가 아니라 코드. 그러니까 캠벨은 저렇게 코드를 환영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위 포지션이어서 해도 되는 건데, 미국 국무부는 그런 외교 어법이 있기 때문에 본심을 그렇게 막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아셨죠? 미국 국무부는 공식 채널이고, 뭐 캠벨도 공식적인 거 아니야, 마찬가지지만 조지 캠벨은 조금 더 자유로운. 미국 국무부는 행정부 소관이지만 캠벨은 이쪽에 그 백악관 그쪽으로 조금 있다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저기 인드라가 지난번에 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한덕수 얘기할 때 김소영하고 차이가 뭐냐? 경제부총리나 총리는 그냥 유지보수다. 반면에 김소영은 기획적이고 창의적인 그 오원철, 김재희, 신현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기획, 새로운 어떤 상상력을 정책에 등장하는 건 캠벨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 국무부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한국이 코드에 가입한다, 뭐 이런 얘기는 그 미국 국무부 입장에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인드라 요즘 보면 파키스탄부터 벌써 좀 눈밖에 나니까 파키스탄이 지금 좀 흔들리고 있죠. 칸이. 그래서 칸이 막 지금 야당이 미국을 등에 업고 야당이 지금 자신을 심판하려고 한다, 경고를 때리는 거예요. 미국. 모디를 깔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인도가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미국이 모디를 깔 수 없으니까 대신에 모디가 지원하는 방글라데시를 까고 있잖아. 인도하고 파키스탄 대립관계이긴 하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파키스탄하고 인도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모디가 지금 얘를 국유본이 내비두는 이유가 능력이 없어서 내비두는 게 아니라 인도 야당 애들이 멍청해서 그래. 인도 야당. 그 간디 가문, 네루 가문 있잖아. 걔들이 인도 야당 애들인데 얘들이 모디보다 더 못난 놈들이니까 핫소시 모디를 밀고 있는 거. 모디가 그걸 모르겠어요? 잘 알지. 그러니까 지가 지금 주제팍 모르고 지가 잘나서 그러는 것이냐, 지금 모디가 그냥 오도방정을 뜨고 있는데 대안만 생기면, 아니면 모디가 너무 선 바깥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대체자 없어도 모디 일단 잘라고 본다고. 국유본이 너무 모디가 나대. 어쨌든 이걸 외교적으로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쿼드에서 인도를 좀 견제할 만한 어떤 그런 국가가 한국이에요. 말하자면 한국을 빨리 이렇게 해주는 게, 한국도 쿼드에 가입하는 게 아주 좋은 일이지만 미국으로서도 좋은 일이다. 국유본 관점에서도 국원 귀족들도 좋아할 일이다 이거죠. 저 모디 저거 어떡하지 저거, 막 이런 식으로 다 생각하고 있다니까. 모디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모디가 지나치게 힌두 국수주의로 나가고 약간 트럼프 기질이 있어가지고 얘가 좀 파시오 기질이 있어요. 모디가 걱정스러워. 자, 하여튼간 그렇게 얘기해도 있고, 캠벨
캠벨 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셔먼의 얘기나 캠벨의 얘기는 좀 스콧 스나이더처럼 두세 번 읽어봐야 돼요. 외교관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드라가 관심 있는 게 애덤 파라라는 한반도 담당 보좌관이 배석했다는데 그 위키피디아나 여러 가지 문서를 봐도 NSC 국가안전보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 봐도 애덤 파라에 대한 이력이 없네요. 혹시 이 애덤 파라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애덤 파라나 한반도 보좌관이 어떤 분인지 뭐 프로필 사진 같은 거 뭐 이런 게 있으면 인터넷에 찾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저한테 링크 걸어 주세요. 정보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좀 이렇게 찾아보셔야 돼. 애덤 파라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겠다. 애덤 파라 한반도 담당 보좌관 이런 것도 이런 분들을 좀 이렇게 인터넷에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못 찾았어요. 여러분들 찾으신 분들 있으면 인드라보다 더 열심히 검색 능력 뛰어나신 분들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애덤 파라. 영문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애덤 하면 아담이거든요. 애덤 하면 보통 아담은 요즘 아담으로 읽지 않고 애덤으로 읽더라고요. 에이덤. 그다음에 일단 외교에서는 격과 중요도에 따라 의전이 달라진다. 의전이 달라졌다는 것은 격과 중요성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좀 약간 말실수를 했죠. 여기 저 오류가 있죠. 우리 아침 안개님이 빨리 하는 바람에 변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침 안개 대박. 이게 중요해요. 유엔사에서 누가 참가했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전 방식에서 뒤에 여태까지 그냥 책상 앞에 그냥 조그만 국기를 계다는 방식,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무슨 무슨 경제 회담 같은 거 할 때 미중 회담 같이 딱 이렇게 쫙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라운드 테이블로 딱 만들었다는 거. 라운드 테이블이 인드라 음모론에서도 북이론론에서도 라운드 테이블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라운드 테이블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격이 달라졌다, 중요해졌다. 아침 한개님이 분석을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원래 10년마다 한국의 작계가 작전 계획이 바뀌죠. 그리고 지금 인드라 볼 때 동아시아의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성렬령을 맞이해 가지고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30년 만에 개편.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인드라가 듣기로는 90년대 초반에 88 올림픽 끝나고 모스크가 저기 로스차일드 식민지였던 소련 정권이 무너졌을 때 국익원이 고민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한반도를 통일시킬지 말지 그 당시에 고민을 했었다. 근데 반쪽 아베 국영 귀족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분단 체제를 계속 유지시키는 걸로 했다. 반쪽 아베가 반대했어요. 당시에 국영 귀족들이 한반도 통일시킬까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 동아시아의 권한이 지분이 있었던 반미 아베파가 통일을 반대했었다 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의 어떤 작전 체계, 그때 이제 한국의 반미 세력을 많이 심어놔라, 한국의 450 세대를 반미 파시스트로 만들어라, 그런 어떤 미션대로 한국이 여태까지 굴러왔어요. 근데 이제 다시 새로운 30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죠. 지금 성렬령 시대부터. 그래서 이제는 친미 세대가 여태까지 4050 반미 파쇼 세대가 물러나고 이제 2030 친미 세대가 세상을 지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지금 다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4050들이 뭐 이렇게 반미 뭐 이런 반일 이런 파시즘을 주장하면요, 인드라 얘기를 딱 듣고서 너 파시스트, 넌 파시스트 주장이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돼요. 너 푸틴과야.